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식 투자로 돈을 잃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정보가 부족해서도 아니고 자본이 적어서도 아닙니다. 바로 원칙이 없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 투자자는 수십 년 동안 단 하나의 철학으로 수백조 원의 자산을 쌓았습니다. 그 철학은 놀랍도록 단순합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따라하지 못할까요? 왜냐하면 단순한 것을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내용을 끝까지 보시면 지금 당장 투자 방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절대 과장이 아닙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것은 바로 투자와 열정의 관계입니다. 이것이 왜 투자 이야기에 나오냐고 이해하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르면 나머지 모든 투자 전략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지금 경제적 자유를 이미 이룬 상태라면 여러분은 어떤 일을 하겠습니까? 그 답이 바로 지금 당장 해야 할 일이고 지금 당장 투자해야 할 산업입니다. 자신이 전혀 관심 없는 분야의 주식을 사면 어떻게 될까요? 그 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경쟁 구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산업 흐름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결국 뉴스에 흔들리고 커뮤니티 소문에 휘둘리고 공포에 팔고 욕심에 삽니다. 반면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깊이 이해하는 분야에 투자한 사람은 남들이 패닉셀을 할 때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산업의 본질을 꿰뚫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수익이 2배라는 이유만으로 억지로 싫어하는 일을 선택하면 장기적으로 손해라는 사실. 이것이 투자에도 정확히 같은 원리로 적용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에 투자해야 할까요? 여기서 99%의 개인 투자자들이 놓치는 치명적인 판단 기준이 있습니다. 바로 그 기업을 이끄는 사람에 대한 평가입니다. 좋은 경영진을 판단할 때 반드시 3가지를 봐야 합니다. 첫째는 정직함이고, 둘째는 지적 능력이며, 셋째는 실행하는 에너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될 사실이 있습니다. 이 3가지 중에서 정직함이 빠지면 나머지 2가지가 오히려 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똑똑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경영진이 정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능력과 에너지가 고스란히 주주들을 속이는 데 쓰입니다. 실제로 투자 역사를 보면 화려한 실적을 자랑하며 투자자들을 끌어들였다가 결국 군식회계로 무너진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겉으로는 완벽해 보였지만 경영진의 도덕성이 없었던 것입니다. 재무제표를 보기 전에 그 회사 대표가 어떤 사람인지를 먼저 파악해야 한다는 것. 이것이 장기 투자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첫 번째 원칙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투자 전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딱 하나만 먼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자신이 완벽하게 이해하는 사업에만 투자하고 있습니까? 이것이 바로 능력 범위 원칙입니다. 자신이 이해하지 못하는 곳에는 절대 돈을 넣지 않는 것. 이것이 수십 년 동안 검증된 투자의 핵심 원칙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누군가가 첨단 바이오 기술 기업에 투자한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신약 개발 과정, 임상 시험 단계, 규제 기관의 승인 프로세스를 전혀 모른다면 어떻게 될까요? 임상 3상 실패 소식이 나왔을 때 그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아니면 일시적인 것인지 전혀 판단할 수 없습니다. 결국 공포에 팔거나 잘못된 기대로 계속 물타기를 합니다. 반면 그 산업을 깊이 이해하는 사람은 같은 뉴스를 보고도 전혀 다른 판단을 내립니다. 모든 것을 다 알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자신이 잘 아는 영역 안에서만 투자를 결정하는 것. 이것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리스크 관리입니다. 천재가 아니어도 됩니다. 영리한 것보다 일관되게 영리한 영역 안에 머무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자신의 능력 범위를 넓혀갈 수 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매일 읽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공한 투자자들은 하루에 5시간에서 6시간을 오직 읽고 공부하는 데 씁니다. 하루 6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과 식사 시간 빼면 깨어있는 시간의 절반 가까이를 정보 흡수에 씁니다. 신문 5개를 매일 읽고 산업 잡지를 정기 구독하며 기업이 매년 공시하는 연간 보고서를 처음부터 끝까지 읽습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쌓아온 지식이 단 한 번의 투자 판단에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지금 여러분은 하루에 투자 공부에 몇 분을 씁니까? 오늘 주가가 얼마나 올랐는지 확인하는 시간과 그 기업이 왜 가치 있는지를 공부하는 시간은 완전히 다릅니다. 주가를 보는 것은 투자 공부가 아닙니다. 기업의 사업 구조를 이해하고 그 산업의 경쟁 구도를 분석하고
향후 현금 흐름이 어떻게 될지를 생각하는 것이 진짜 투자 공부입니다. 이 차이를 모르는 사람과 아는 사람은 10년 후 완전히 다른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이제 투자에서 절대 빠질 수 없는 핵심 개념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모르면 아무리 좋은 기업을 골라도 손해를 보는 그 개념, 바로 안전마진입니다.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최대 하중이 1만 킬로그램인 다리가 있습니다. 9,900kg짜리 트럭을 몰고 그 다리를 건너겠습니까? 이론적으로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계산에 오차가 있다면, 다리의 노후화가 조금 더 진행됐다면, 하중 측정이 살짝 틀렸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 다리는 무너집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최대 하중 2만 킬로그램인 다리를 찾아서 건넙니다. 조금 돌아가더라도 말입니다. 투자에서 안전 마진이란 바로 이것입니다. 어떤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가 100이라면 그것을 100에 사지 않습니다. 60이나 70에 살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립니다. 그래야 내 분석이 조금 틀렸어도 예상치 못한 악재가 와도 손실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은 정반대로 행동합니다. 주가가 폭등해서 모두가 열광할 때 뛰어들고, 주가가 폭락해서 모두가 공포에 떨 때 팔아버립니다. 이것은 안전 마진이 전혀 없는 최악의 투자 방식입니다. 대중이 흥분할 때 냉정하게 뒤로 물러서고, 대중이 공포에 떨 때 용기 있게 들어가는 것. 이것이 안전 마진 투자의 본질입니다. 안전 마진을 지키며 좋은 기업을 골랐다면, 다음 단계는 그 기업이 오랫동안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는 개념이 바로 해자입니다. 중세 시대 성을 공격하려면 먼저 성 주변의 깊은 해자를 건너야 했습니다. 해자가 깊고 넓을수록 적이 침입하기 어렵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쟁자가 아무리 노력해도 쉽게 따라잡을 수 없는 구조적 우위를 가진 기업만이 장기적으로 주주에게 불을 안겨줍니다. 그렇다면 그 해자가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가장 강력한 해자 중 하나는 압도적으로 낮은 원가 구조입니다. 같은 제품을 경쟁사보다 30% 저렴하게 만들 수 있다면 경쟁자가 가격 전쟁을 걸어와도 버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해자는 브랜드 신뢰도입니다. 수십 년간 쌓아온 소비자의 신뢰는 신규 기업이 아무리 마케팅 비용을 퍼부어도 하루아침에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사람들이 굳이 더 비싼 가격을 주고 특정 브랜드를 선택한다면 그 브랜드는 강력한 해자를 보유한 것입니다. 세 번째 해자는 전환 비용입니다. 한번 특정 소프트웨어 시스템에 모든 업무를 연결해 놓으면 다른 시스템으로 바꾸는데 엄청난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설령 더 좋은 대안이 있어도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이런 기업은 고객을 사실상 붙잡아 두는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네 번째 해자는 네트워크 효과입니다. 사용자가 많아질수록 그 서비스의 가치가 더 커지는 구조입니다. 사람들이 쓰는 메신저 앱이 대표적입니다. 모두가 쓰기 때문에 나도 쓸 수밖에 없고, 내가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쓰게 됩니다. 이 네 가지 형태의 해자 중 하나라도 강하게 갖춘 기업을 찾아 안전 마진이 확보된 가격에 산다면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많은 사람들이 또 다른 실수를 저지릅니다. 좋은 기업을 찾았다고 해서 매일 사고 파는 것입니다. 진짜 투자 고수들의 하루를 들여다보면 놀랍습니다. 회의가 없습니다. 빽빽한 일정이 없습니다. 하루 종일 주가 차트를 들여다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충분한 시간적 여백 속에서 깊이 생각하고 어디에 자본을 배치할지를 장기적인 시각으로 판단합니다. 단기 매매를 반복할수록 거래 수수료가 쌓이고 세금이 발생하고 무엇보다 감정적 판단이 개입될 여지가 커집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거래 빈도가 높은 개인 투자자일수록 수익률이 낮다는 결과가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적은 폭락장이 아닙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감정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최고의 선택일 때가 많습니다. 좋은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샀다면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기업이 스스로 가치를 키워가도록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기업이 오랫동안 스스로 가치를 키워갈 수 있을까요? 여기서 결정적인 요소가 등장합니다. 바로 자만심에 빠지지 않는 기업 문화입니다. 역사적으로 위대했던 기업들이 무너지는 공통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외부의 공격이 아닙니다. 내부의 자만심입니다. 한번 시장을 장악했다는 사실에 취해 혁신을 멈추고 비용 관리에 소홀해지고 고객의 변화하는 요구를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한때 세계 최강의 휴대폰 제조사였던 기업이 스마트폰 시대의 변화를 무시했다가 순식간에 몰락한 것처럼 자만심은 어떤 기업이든 순식간에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반대로 진짜 강한 기업은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마치 이제 막 시작한 스타트업처럼 긴장하고 달립니다. 매일 하루하루가 더 중요하고 내일은 오늘보다 더 많은 위협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습니다. 이런 긴장감과 전진하는 문화가 조직 전체에 스며 있는 기업, 그것이 바로 장기 투자의 대상입니다. 그리고 투자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수익을 냈다고 방심하는 순간 다음 손실은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원칙들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가치 투자의 본질입니다. 투자란 기업의 실제 내재 가치를 분석하고 시장이 그 가치를 일시적으로 잘못 평가할 때 그 기회를 포착하는 행위입니다. 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사고 내릴 것 같으면 파는 것이 아닙니다. 기업의 실제 가치보다 싸게 살 수 있는 순간을 기다렸다가 시장이 그 진짜 가치를 알아봐 줄 때까지 보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전부입니다. 복잡한 기술적 분석도 없고 암호 같은 차트 패턴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것을 못할까요? 기다리는 것이 너무 지루하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불안하기 때문입니다. 주변에서 단기간에 큰 수익을 냈다는 소식이 들릴 때 자신만 뒤처지는 것 같아 초조하기 때문입니다. 그 초조함과 불안함을 이기는 사람만이 진짜 투자에서 이깁니다. 급등주, 테마주, 커뮤니티에서 입소문난 종목에 흔들리지 않고 자신이 철저하게 분석한 기업을 적절한 가격에 사서 오래 기다리는 것. 이것이 수십 년의 역사가 증명한 부를 쌓는 방법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모든 원칙들은 알고 있다고 해서 돈이 벌리지 않습니다. 실제로 행동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딱 3가지만 시작하십시오. 매일 관심 있는 산업의 기업 뉴스를 30분 읽으십시오. 관심 기업의 최근 사업 보고서를 한 번이라도 펼쳐보십시오. 그리고 절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기업에는 단 한 푼도 넣지 마십시오. 이 3가지만 지켜도 여러분은 지금 당장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들보다 앞서 있는 것입니다. 아는 것과 행동하는 것 사이의 거리, 그것이 바로 부자와 그렇지 않은 사람 사이의 진짜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좁히는 것은 오직 여러분 자신뿐입니다.